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육님은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분명히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안 찍으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융님은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듣는데요. 사실 다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아니고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이랑 네트워킹을 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애초에 제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주변에 되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된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말을 했던 것처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통했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찾아가기입니다. 사회 초년생에는 특히 고민이 많잖아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헷갈리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관계를 맺는 게 나에게 좋은지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내가 부럽거나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은 이유, 이 사람이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처럼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던 누군가와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 책을 읽은 대학생 친구로부터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자기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장은 드렸지만 결국 그때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 똑같은 분이 제가 운영하는 그 리추얼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참여를 하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친구가 되고 인연이 생긴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너무 내 인맥을 쌓기 위해 접근하지는 마세요. 그런 의도는 사실 다 느껴지거든요. 그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고 성장시키는 의도를 우선으로 두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장에 공감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면 이 사람들하고의 인연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저도 실제로 사회 초년생 때 제가 참여했던 독서 모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결된 인연들이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두 번째, 놀면서 생긴 관계입니다. 노는 것이 힘이다, 노는 것이 공부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요. 이게 찐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그냥 술 먹고 남 얘기하고 이렇게 노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세계를 탐험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고 더 알아보고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영화제 찾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거를 파고드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누군가랑 같이 하게 되면 덕질하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좀 재미난 인연들이 생깁니다. 제가 20대 때 홍대에서 우쿨렐레를 배웠어요. 친해진 언니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보다 경력이 한 10년은 더 많은 IT 업계의 선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쿨렐레를 배우는 세팅에서 만났으니까 언니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 언니가 저한테 이직 제안을 줘서 제가 회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의 상사로, 리더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되게 잘 맞더라고요. 같이 거의 노는 것처럼 일을 했는데 성과도 되게 잘 나왔었고, 몇 달 지나서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직 제안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애 중에 마케팅하는 애라고 하니까 너가 생각이 났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취향이 정말 강점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드리면요, 이태원에 자주 가던 LP바가 있었어요. 이제 단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언니랑 친해졌어요. 이 언니도 음악 쪽에서 계속 일을 해온 언니고, 저도 이제 음악
관련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몇 달 후에 있을 페스티벌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는 게 곧 일로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여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든 법 이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직업의 분야에서는 일과 놀이와 삶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놀고 있는 세계, 여기도 결국 커뮤니티입니다.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그런 전문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직업의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마케팅이나 크리에이티브 이 분야에서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있으면 즐겁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면서 만난 관계가 일로도 이어집니다. 설령 내가 좋아서 해본 일이 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그만큼 내가 즐거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는 경험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의 경험으로 쌓이니 궁금한 세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놀아보세요. 세 번째는 일하면서 생긴 관계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만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거든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누군가는 다 보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던 분들이 나오고 나서도 새로운 일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내가 궁금한 사람이랑 일을 엮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보니까 MD 아니면 마케팅으로 일을 할 때 어떤 기획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되게 좋아하고 궁금했던 아티스트를 함께 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만 그들에게도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서 일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인연은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혹은 나와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이 사람과는 무슨 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서 생긴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의 목적이나 목표와 같은 지향점에 있는 그런 일이어야겠죠. 모르는 사람에게 콜드콜로 내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사실 나에게 답장할 이유가 없다. 그 시간을 나에게 쓸 이유가 없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나에게 누군가 시간을 쓰는 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은요,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이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가진 이 능력 중에 이게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요, 답장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절의 표현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시 좋은 관계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의 입장과 감정도 존중을 해서 내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팬으로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팬인 그 좋아하는 마음이 쌍방이 되면 친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만든 이야기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컨텐츠가 그 길을 열어줍니다. 서로의 책이나 활동, 작업을 보고 팬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숭님이랑 저도 제일 처음 서로를 알았던 거는 서로의 브런치를 통해서 같은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알게 된 사이고요. 여행 작가, 신혜 작가님도 서로의 책을 보고 서로의 팬이 되었다가 만나서 친구가 된 케이스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알았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팬으로 너무 좋아해서 활동에 제가 찾아가거나 얼굴을 비치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너무 멋있다고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분들도 이제 저의 활동을 알게 됐을 때 인연이 닿아서 실제로 만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20대 때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기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됐고 저의 생각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저의 브런치나 책, 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브런치에서 제 콘텐츠가 몇 개가 터졌어요. 8,000번이 공유됐던 너 여기 평생 있을 거 아니야,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 저의 첫 책인 퇴사는 여행을 보고 저와 연결된 인연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유튜브나 클래스 101 같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분들도 계시죠. 공통점은 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컨텐츠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선언을 계속 하니까 방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예요. 내 이야기랑 콘텐츠가 나와 잘 맞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고 접근하면요, 그 의도는 느껴집니다. 그게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목적의 한계입니다. 유명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전부 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일 뿐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상대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을 경계를 하거나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가 생깁니다. 나의 취향과 강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험하면서 내면으로도 그리고 일적으로도 성장을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박막래 할머니의 명언이 있잖아요.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